1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장의 연평균 근로자 수는 1,500명이며 연간 재해 건수가 60건 발생하였으며 이 중 사망이 2건, 그 다음에 근로손실 일수가 1,200일인 경우에 연천인율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지금 보게 되면 연간 재해자 수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연천인율을 바로 구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도수율을 먼저 구한 다음에 연천인율 공식에 대입해 줘야겠죠. 자, 연천인율과 도수율과의 관계 공식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암기하고 있어야 됩니다. 연천인율은 도수율 곱하기 2.4를 통해서 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첫 번째 도수율을 먼저 구해보도록 할게요. 도수율은 연근로 총 시간수분의 재해 발생 건수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재해 발생 건수는 60건으로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연근로 총 시간수는 별다른 언급이 없을 경우 1년에 300일, 그 다음에 하루에 8시간이기 때문에 먼저 근로자 수 1,500명을 대입한 후에 그 다음에 8시간 곱하기 300일을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도수율은 곱하기 10의 6제곱을 해주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죠. 따라서 계산기에 그대로 대입을 하게 되면 16.6667이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연천인율 공식에 그대로 대입하기 위해서 도수율을 그대로 대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천인율은 1번에서 구한 답인 16.6667 곱하기 2.4를 하게 되면 40.0001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고,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천인율은 40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교재 해설 부분은 잘못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해설로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낙하물 방지망 또는 방어 선반을 설치하는 경우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가번, 높이 몇 미터 이내에 설치해야 되냐면 10m 이내마다 설치하고, 그 다음에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2m 이상으로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나번, 수평면과의 각도는 약 20도 이상, 그리고 30도 이하를 유지해줘야 되는 것이 있겠죠.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립성의 종류 2가지를 쓰고 사례를 들어서 서술하시오 했습니다. 양립성의 종류 2가지를 쓰라고 했는데 우리는 3가지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개념적 양립성,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공간적 양립성,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운동 양립성입니다. 자, 그럼 간단한 예시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개념적 양립성이란 우리가 당연히 알고 있는 정수기를 예로 들면 먼저 온수는 무슨 색이냐면 파란색이 아니라 빨강색을 사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반대로 냉수는 무슨 색을 사용하냐면 파란색을 사용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따로 배우지 않더라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 두 번째 공간적은 공간을 활용한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데, 왼쪽을 누르면 왼쪽 것이 작동이 되고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오른쪽 것이 작동된다라고 생각해주면 됩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버너를 생각해주면 됩니다. 버너. 우리가 부엌에 들어가게 되면 왼쪽에 있는 것을 켰을 경우에는 왼쪽 버너가 작동을 하고 오른쪽 버튼을 했을 경우에는 오른쪽 버너가 작동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운동 양립성은 우리가 운전할 때를 생각해보면 됩니다. 핸들을 예시로 들면 좌로 틀 경우에는 좌로 이동하게 되고 우로 틀 경우에는 우로 이동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라디오를 예로 들자면 오른쪽으로 돌리게 되면 볼륨이 커지게 되고 왼쪽으로 돌리게 되면 볼륨이 작아진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운동 양립성에는 자동차 핸들과 라디오를 예로 들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적어주시고 좀 서술로 적어줘야 되기 때문에 단순하게 적지 말고 제가 설명해드린 방법대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6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전자식 프레스 방호장치 급정지 시간이 200ms일 때 급정지 거리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급정지 거리를 구하기 위한 공식 D는 무엇이냐면 1600 곱하기 급정지 시간 TM이 되는데, 이때 대입해야 되는 단위는 밀리세크가 아니라 세크 단위로 대입을 해줘야 됩니다. 따라서 밀리세크를 세크 단위로 수정하게 되면 0.2 세크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공식에 그대로 대입을 하게 되면 1600 곱하기 0.2를 하게 되면 이때는 320ml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320ml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교육 대상에 대한 교육 시간을 쓰시오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안전관리자는 신규 교육이 34시간, 그 다음에 보수 교육은 24시간이 되겠고, 그 다음에 보건관리자도 마찬가지로 위와 같게 34시간이 신규 교육이며
보수교육이 24시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는 6시간, 6시간이라는 것을 암기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건설재해 예방 전문 지도기관의 종사자는 신규가 34시간, 그 다음에 보수교육은 24시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표를 보게 되면 지금 세 번째에 있는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만 다르게 6시간, 6시간이고 추가적인 것을 하나 정리하도록 하면 하나는 안전보건관리 담당자를 추가해 주도록 합니다. 안전보건관리 담당자. 자, 이것은 신규 교육은 따로 없고 그 다음 보수 교육은 8시간 이상이라는 것을 체크해주면 되겠죠. 따라서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와 안전보건관리 담당자만 암기한다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신규는 34시간, 보수는 24시간이기 때문에 특정 두 가지만 반드시 암기하고 넘어가도록 합니다. 그럼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9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타워 크레인의 작업 중지에 관한 내용이다. 빈칸에 알맞은 내용을 쓰시오. 가번. 운전 작업을 중지해야 하는 풍속은 몇이냐면 15m/s가 되겠고, 그 다음 나번. 설치 수리 점검 또는 해체 작업을 중지하여야 하는 순간 풍속은 10m/s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11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FT도에서 컷셋을 모두 구하시오 되어 있네요. 자, 컷셋을 구하기 위해서는 어떤 게이트인지 알고 있어야 됩니다. 먼저 지원에 해당되는 것은 AND 게이트가 되겠고, 이때는 G2는 OR 게이트, G3는 AND 게이트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떤 식으로 볼 수 있냐면 G1이 발동하기 위해서는 G2와 G3가 모두 발동해야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G1을 구하기 위해서는 G2와 G3가 그대로 곱해져야 된다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G2는 OR이기 때문에 병렬로 연결되었으므로 세로로 적어주도록 합니다. 그래서 11, 12, 13은 세로로 적어주도록 하고 G3는 AND 게이트이기 때문에 가로로 적어주도록 합니다. 14, 15, 16, 17로 적어주도록 하고 곱할 때는 이런 식으로 계속 곱해주면 되는 것을 알고 있죠. 따라서 이때 컷셋은 뭐가 되냐면 첫 번째는 11, 14, 15, 16, 17, 그 다음 두 번째는 12가 포함된 14부터 17을 적어주면 되고 마지막은 13을 포함해서 나머지 4가지를 적어주는 게 컷셋이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1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삭숫돌에 관한 내용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라는 문제입니다. 자, 해당 문제도 빈칸만 암기하고 있으면 되기 때문에 첫 번째, 사업주는 연삭숫돌을 사용하는 작업의 경우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몇 분 이상이 되냐면 1분 이상, 그 다음에 연삭숫돌을 교체한 후에는 3분 이상 시험 운전을 하고 해당 기계에 이상이 있는지를 확인해 줘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